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50명이 넘는 희생자 유족들은 그날의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이 다음 달 7일에 시작됩니다. 입주자 모집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청약으로 진행되며 문정역과 사당역 등 역세권의 25개 단지 528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아파트와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 500여 곳을 대상으로 노후도와 소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59명의 사망자를 냈던 이태원 참사가 오늘 29일이면 1주기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지난 1년을 보냈지만 세상은 바뀐 게 없습니다. 네, 1년 전 슬픔을 그대로 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을 김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참사 이후 추모의 성지가 된 이태원역 1번 출구. 사고 직후 출구 주변을 가득 메웠던 국화꽃과 메모지들은 자취를 감춘 채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인근 골목. 벽에는 아직 희생자를 기리는 메모지가 가득합니다. 골목 여기저기는 기억과 안전의 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밤 바로 이곳에서는 159명의 시민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비 귀환이었던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정돈돼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슬픔을 간직한 채 여전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은 이정민 씨. 유가족 협의회 위원장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시청 앞 분향소를 찾습니다. 애교 많고 착한 딸로 아빠에겐 둘도 없는 소중한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육아협의 어떤 활동을 해서 움직일 때는 막 시간들이 너무 바쁘고 움직이니까 아무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딱 되어지면 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그립고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사로 아들을 잃은 김호경 씨. 지금도 아들 방에 불을 켜둔 채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면 아들이 있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불빛이 비쳐 나오면은 의연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5시 55분이 돼도 제가 깨워줄 아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너무 보고 싶어요. 아들에 대한 기억이 지워질까 봐 사고 당일 벗어놓고 간 옷가지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채취를 맡곤 합니다. 보고 싶을 때 가서 그 냄새를 맡으면 그 옷에서 의연히 냄새가 나요. 근데 지금은 그 냄새가 점점 이제 옅어져 가서 너무 안타까워요.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참사의 아픔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제라도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 그 직을 내려놓고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이 특별법 통해서 조사기구가 이루어져서 그 조사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다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 저희를 정치로 보지 마시고 그냥 자식을 키우는 엄마 아빠의 입장으로 보시면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하지만 유족들의 아픔의 시계는 아직도 1년 전 참사 직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대회가 오는 29일 서울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에 참사 1주기 추모 행사를 서울 광장에서 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월 서울시가 부과한 서울광장 분향소 사용료와 연체금을 포함한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는 청계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청년 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서울시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청년 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입주자 모집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청약으로 진행됩니다. 공급 물량은 문정역과 사당역 인근의 25개 단지 총 528호입니다. 임대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자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중 본인과 부모 합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때 아닌 추위가 갑자기 찾아왔죠. 이후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올 가을에 날씨가 유난히 오락가락한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날씨 전망과 함께 본격적인 추위는 언제쯤 시작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요즘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겨울을 연상케 하는 추위도 왔는데 누그러들긴 했지만 올가을 날씨가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원래 환절기 때는 그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봄철도 역시 환절기고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가을도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인데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위도에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들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 찬 공기가 내려올 때마다 우리나라 기온이 이제 뚝 떨어지는데 대개 이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는 때가 이제 기압골이 지나고 비가 온 뒤에 비가 그친 뒤에 어김없이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 26일 오후와 27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 등 중부와 충청도, 전라도 부근까지 살짝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많은 비는 내리지 않고요. 살짝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28일과 29일 기온이 약간 떨어질 텐데 지난번 5.4도까지 떨어지는 거와 달리 이번에는 서울에 28일과 29일 주말에 아침 최저 기온이 9도 정도.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그렇게 강한 찬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온은 그렇게 많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이 26일과 27일 그 사이에 비가 내린 뒤 주말에 전국에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약간은 쌀쌀한 날씨, 크게 추울 정도는 아니고 그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보통은 11월이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여름에 더위가 워낙 강렬하기도 했고요. 때문에 9월 말까지도 좀 더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올해의 추위는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찾아온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1월이면 이제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상당히 그 시베리아 부근은 이제 많이 냉각이 되거든요. 그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내려오면 기온이 이제 뚝 떨어지고 첫 겨울 추위가 시작이 돼서 그 11월 날씨를 보일 텐데 올해는 역시 평년과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올 11월이 유난히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 지구 온난화의 그 어떤 전 지구적인 기온이 따뜻한 현상에 그런 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 전체적으로 11월 그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철 날씨 덕분에 집에만 있기가 참 아쉽습니다. 주말마다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 있는데요. 가을 단풍 절정 시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미 지나갔는지 아니면 아직 찾아오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설악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절정기가 넘어가는 때고요. 서울, 북한산 등 그 중부지방에서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까지가 단풍이 절정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북쪽보다 따뜻한 남쪽은 11월 초에 단풍 절정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11월 초까지는 남쪽은 그 단풍 구경에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일교차 큰 날씨, 외출하실 때 여러 겹의 옷을 입어서 좀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립을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서울 서초구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 일명 서초코인을 출시했는데요.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HCN 신민식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정임순 씨. 집에서 쓰지 않는 아이스팩을 동네 정육점에 가져다 줍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동참하면서 코인을 적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서초코인 앱을 실행시켜 사진을 올리고 QR코드를 찍어주면 끝. 이날 정 씨는 아이스팩 10개를 전달하고 1코인을 적립했습니다. 몇 달 사용해 보니까 앱이 너무 사용하기가 쉽고 탄소 중립 실천을 하게 돼서 너무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9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서초코인을 올해 7월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용처도 대폭 늘렸는데 대표적인 게 탄소제로샵입니다. 카페와 세탁소, 정육점, 약국 등 3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상점에 필요한 아이스팩이나 옷걸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전달하면 주민과 상점주는 코인을 적립받는 방식입니다. 또 위기 가구를 찾는 봉사나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해도 코인이 적립됩니다.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고 저한테도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일석이조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적립된 코인은 탄소제로샵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복지관 식당 이용은 물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의 기부도 가능합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선한 가치 활동. 그게 함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서초가 문화예술의 도시, 네. 또 살기 좋은 도시. 네. 결정적으로 어떤 심볼이 되느냐면은 바로 선한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을 행정에 접목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관련 공무원을 채용했고 부산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블록체인 공동활용 플랫폼을 개발했고 인천시도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는 타 자치구와의 연계 운영 등 범용성 확대를 성공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범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떤 큰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구와 구가 서로 연계를 해서 다른 구에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범용성이 확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해 행정에 도입한 서울시 첫 사례 서초코인.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어린이 놀이시설 500여 곳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양천구는 아파트와 어린이집 등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507곳을 대상으로 노후도와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시정 권고 후 시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